네, 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그동안 조금 식어가고 있다가 최근 다시 한번 열기가 불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O2O인데요. 최근 이 O2O 서비스와 플랫폼을 둘러싼 IT 기업들의 경쟁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지난 11월 22일에 열린 네이버 커넥트 2017에서 앞으로 네이버를 중소상공인들과 창작자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 바꿔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요. 카카오에선 O2O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포럼을 열고서 생활용 O2O와 미디어, 콘텐츠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O2O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O2O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예. 해주시죠. 사실 이 O2O라는 것이 예전에 유행했던 웹 2.0이라는 단어처럼 좀 마케팅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어떤 고정된 의미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단어 자체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해서 소비자가 온라인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접근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할인 티켓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O2O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요즘 그 온 디맨드 서비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뭔가를 요청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배달 음식 앱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가운데 오프라인 업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O2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라고도 불리고 주문형 서비스라고도 예. 불리고 O2O라고도 불리는데 그죠? 예, 이런 O2O가 주목을 다시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던 것이 전자생거래로 이제 옮겨왔던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생긴 변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밤에 택시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면서 이게 괜찮은 제품인지 이제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소비자들에게 IT 기술을 이용해서 파고든 것이 바로 O2O입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가게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잘 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활성화와 함께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같은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프라인 시장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큰 편인데요. 2014년 기준으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체 소매 판매 거래액은 약 268조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 쇼핑 금액은 아직 45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아직 온라인 거래로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시장을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이제 열리는 셈이니까요. 예, 그래서 대기업들이 슬슬 시동을 다시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O2O 서비스는 뭐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이미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나 아니면 집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을 꼽아보자면 먼저 닭을 빌려주는 서비스인 렌트 더 치킨이 있습니다. 1년에 350달러를 내면 암탉 2마리와 닭장, 7개월간의 모이 등 이 닭을 키울 수 있는 한 세트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예. 이를 통해서 매일 아침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원한다면 20달러에 닭을 살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그 TLX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운동을 원하는 장소에서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O2O 서비스인데요. 원하는 만큼 입장권을 구입한 다음에 전국 2,000여 개의 제휴 헬스장 찾아가서 이용하면 됩니다. 30여 종목의 좀 다양한 운동과 자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밖에도 택시나 대리운전, 월세 방찾기, 중고차 거래, 요리 등 요즘에 원한다면 라이프스타일 전부를 O2O 서비스에 외주를 줄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활의 편리함이 조금 더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겠군요. 돈이 많으면요. 앞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도 O2O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둘의 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간단히 얘기하자면 네이버는 쇼핑 플랫폼 그리고 카카오는 생활 O2O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말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그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중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상품 판매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토어팜이나 아니면 이 오프라인 상점이 입점할 수 있는 쇼핑 윈도 등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네이버가 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채팅이나 결제, 예약 등의 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카카오는 예전부터 카카오 택시 등 O2O 산업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중심의 O2O 플랫폼, 그러니까 스마트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O2O 서비스들이 카카오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O2O 스타트업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여럿 있었던 만큼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 서비스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많죠. 아직 이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 이상하게 좀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망해버린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사실 O2O 서비스 중에서 이 온 디맨드 서비스에 해당하는 영역은 사회 양극화라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제 일용직 용역 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요. 게다가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라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또 큰 회사들이 좀 쉽게 보고 들어오면서 작은 스타트업들이 좀 노력해서 일궈놓은 시장을 가로채 간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분명히 앞으로 더 성장한 산업이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좀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 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발전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O2O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